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41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1%가 넘는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50선까지 오늘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745, 기관들이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679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은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0.2%대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조정이 큽니다. 2.85% 내리면서 17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네요. 제일모직이 3% 이상 오르면서 15만 4,500원, 삼성 SDS도 오늘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76,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정말 강하죠? 다음 카카오가 오늘 조정, 파라다이스, 컴투스, 이오테크닉스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데는 셀트리온의 역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제일기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광고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한 기대감 속에서 제일기획이 상승세입니다. 오늘 3.6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3,90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1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입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성장 둔화, 유럽 시장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타이어주들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타이어가 4%, 금호타이어가 5%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넥센타이어는 6%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타이어주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5%, 한국화장품이 4.6%, 한국콜마 그리고 코리아나, 코스맥스 BTI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신고가 다시 경신합니다. 2.6% 오르면서 33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혀 조정받지 않고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를 화장품 관련주가 형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삼성전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사흘째 오름세 81,900원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중국 쪽으로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멀리서 놓고 보면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6개월 동안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은 무려 41% 상승한 종목이고요. 12월 24일에 54,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81,900원대. 더 멀리 나아가서 10월에는 주가가 3만 원대였거든요. 주가가 그야말로 강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부에서 무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드론 사업에 올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책 관련주로 분류된 퍼스텍이 상승세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진입했던 퍼스텍 오늘도 6% 이상 오르면서 4,46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코스닥에서 옴니시스템이 5%, 엔텔스, S넷, 링네트 같은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과 중국 내수주들, 건자재주 등에 관심은 지속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 코스피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의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등이 주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국내 증시 역시 오늘도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역시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가 다소간의 숨고르기 과정 또는 눈치 보기 과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해외 증시의 약세, 해외 증시의 눈치 보기 장세도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증시 역시 204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면 만만치 않은 매물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소간의 숨고르기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별 강세가 눈에 띄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있다면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감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오늘 증권주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역할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장에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종가는 한 650선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가에서 일단 동시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종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는 가운데 오늘 오전장부터는 지속적으로 화장품주들의 상승폭 확대가 눈에 띄는 하루였었고요. 이와 함께 일부 의료계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컴투스와 같은 일부 게임주들의 상승세도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 좀 쉬어가는 흐름도 일정 부분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램시마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이 원재료 관련돼서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의 특히나 급등세가 오늘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에는 그야말로 주도주라고 최근에 일컬었던 종목들이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바이오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모바일 게임주들까지 모두 강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650.98포인트. 정말 대단한 지수를 그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분위기가 좀 엇갈리죠.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코스피가 2042선, 코스닥 지수는 651포인트, 코스닥은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 종목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도 코스피는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큰 폭의 하락을 그렸던 업종을 살펴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행 업종과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흔들림을 조작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어 관련 업종들이 여전히 약세를 변치 못하고 있는데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판매 단가 인하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 국영 화학기업이 세계 6위 수준의 이태리 타이어 업체인 피렐리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경쟁 강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되면서 오늘 힘을 쓰지 못했던 하루였었고요. 금일 눈에 띄는 업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다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3%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 전망이 나왔었는데 현재 주가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 크게 미달하는 극단적 저평가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3% 이상 반등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대유 에이텍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위니아 만도를 인수함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방전지도 오늘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의 투싼 신형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이 본격 성장할 가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의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이후에 오늘도 무려 8%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성제약도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익성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모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저가 매수가 쏠리면서 7%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1도 약세장 속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2% 이상 반등을 보여준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신저가를 이어나가는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한라 비스테스 공조가 여전히 신저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신저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강한 상승세 어떤 종목들이 이끌었나요? 네, 일단 오늘 먼저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들 테마부터 좀 안내를 드려보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꼽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들도 물론 오늘장 2%에서 5%대까지의 고른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뜨거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 LNS의 경우 상한가, 코스온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대봉 LS의 경우 13%대의 초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마스크팩이라든지 혹은 화장품의 또 이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공통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역시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처의 확대 그리고 소비 개선 등에 의한 전반적인 어떤 구매력의 증가라는 쪽에 큰 기대감을 좀 형성시켰었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주가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KG 이니시스가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모바일 쇼핑과 함께 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 대한 시장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부분의 결제가 이제 온라인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좀 역시 함께 나타나면서요. 긍정적인 시각도 형성됐다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셀트리온이 오늘장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 장 초반에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후장 들어서 특히 가장 강력한 탄력성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상승폭 확대로서 오후장에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아주 특출난 개별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었던 대로 램시마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약간의 좀 어떤 속도 조절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조금 더 튀어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정보인증인데요. 이 종목 오늘 역시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간편결제 핀테크 사업의 일종인 고지서의 간편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고지서에 대한 메일을 받은 즉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정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시아 증시 이제 좀 혼조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인 니케이 지수는 0.16% 상승한 19,744.06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배당락이 27일 되는 만큼 배당락을 앞둔 시장에서의 바스켓 매매를 통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의 강세 기조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의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1.38%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0.57% 하락한 3,670.34포인트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의 출현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65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한 만큼 추후 다시금 매물 소화와 함께 3,7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가 보시는 대로 3월 5일부터 주가 쉬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종합지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기관의 대량 매도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도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 기관들이 매도가 좀 확대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권, 보험권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불안과 더불어서 205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기관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업종과 금융업종을 제외한다는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일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B금융, 삼성물산, 한미약품순 그리고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기 한 종목에만 300억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SKCNC와 현대제철, KTNG, LG생활건강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1위에 신한지주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LG생활건강과 최근 많이 올랐던 현대기아차 그리고 하나금융주죠. 키움증권 순으로 매도 물량이 처리됐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 역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처리하면서 우리금융과 KB금융, 신한지주 순으로 매도 물량이 처리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도가 좀 어제 같은 경우는 힘겨웠습니다만 오늘 기관이 도와줍니다. 오늘 700억 가까이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매수했나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로 상당히 수급 유리하게 좀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매도 쪽보다는 매수에 중복되어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투스라든지 삼성 LNS,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넥스 등이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많이 산 종목들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일부에서는 지금 파라다이스 종목이 기관들의 오래간만에 좀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된 점 특징으로 꼽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쪽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매도 흐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해줬는데요. 45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이 밖에 성우하이텍, 인터파크, 동서 등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밖에 서울반도체라든지 아이센스 그리고 아스트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매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 쪽에 매도세 집중됐습니다. 무려 9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고요. 이와 함께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인터파크 INT, GS홈쇼핑 그리고 콜말 B&H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휴메딕스나 루트로닉과 같은 일부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소폭의 좀 매도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외환시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소폭 줄어듭니다. 이제 1,100원대 아슬아슬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흐름 정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장중에 1,100원 선이 이제 깨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1,100원 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00원 선은 이제 원달러 환율 선에서도 가장 하단선의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100원과 1,150원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달러의 움직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각국 유럽 쪽이나 신흥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다른 신흥국들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이제 이 환율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가장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은 움직임, 틱당 움직임을 주는 것은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거의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7, 8개월 동안 계속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늦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 400틱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반등은 줄 만큼 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달러는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달러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100원 선을 깨졌습니다만 다시 이제 1,100원보다 위쪽 1,150원 정도 수준까지는 순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율 종합해 보면은 1,100원 수준 오늘 약간 좀 깨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까지 1,150원 수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내일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1,100원대 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원달러 환율 동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전략 앞으로 필요할까요? 네, 코스피가 위태위태하고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의 약세와 아시아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강해지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한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담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눈치 보기가 국내 증시 역시 눈치 보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국내 증시가 추세 상승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참 21선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이격도 줄이 과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상보다 원달러 환율에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수출주 중심의 대형주, 그다음에 저유가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 증권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강력한 상승,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아니고요. 주도주들이 같이 오르는 장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50선을 넘어서면서 거의 6년 10개월 내에 다시금 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좀 매도세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소위 대형주 쪽으로는 일정 부분의 매물화를 시키면서 수익률은 일정 부분 좀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수익률 플레이가 다시 또 본격화되는 시점으로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라든지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기관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는 종목들보다는 그들의 관심 안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의 좀 슬림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선물시장이 지금 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해보죠. 오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오늘 선현물 시장이 보다시피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물시장은 어떤 움직임 마지막으로 나타났나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과 좀 흡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10포인트 상승한 260.55포인트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좀 유입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박스 상단권에 있는 262권에서 놓여져 있는 매물층을 돌파하지 못했고 결국 전일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장세를 마감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뒷받침해주던 비차익거래 매수도 좀 부과가 되면서 시장 상승세를 좀 이끌지 못했는데요. 지금 베이시스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가 1.5 이상 아주 강한 베이시스를 이끌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은 됐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전일 대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1.0 이하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발생된다면 시장은 약간의 조정권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박스권장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262권의 박스 상단권과 하단권이 260포인트의 중심 지지권, 하단 포인트의 250권의 최종 하단 지지선을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약 위아래 2포인트를 놓고 박스권 매매를 취하신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마감 중계도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어떻게 마감됐는지 수익률을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입니다. 자, 148% 수익률입니다. 산성 LNS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수익률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 차이 보시죠. 산성 LNS가 얼마나 지금 화장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가 메디톡스고요. 3위는 웅진싱크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KR모터스가 22%, NX가 2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입니다. CJENM이 9.8%, 파인테크닉스가 6.5%, 한진이 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우가 3.2%, DTNC가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중시 특급 스타앤스타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코생인데요. 1,600원에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에 나옵니다. 창해에탄올의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44% 수익률, 컴투스가 2.7%, 인트론바이어가 6.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자,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6145-4481-5174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